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정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에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전우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이 월요일 11시 있고, 또 그 이완 보훈부 차관 면담이 오후 4시 반에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완 차관 면담 내용을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가 여러 사람하고 연락을 해보고, 우리 서울 지부장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우리 박수진 그 지금 임시 직무대행회장님은 뭐 일단 당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지부장 그 선관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은행에 이사회 또 뭐 이렇게 각종 그 총회 그 주관하고, 또 그 법적으로 총회를 하게 되고 언제나 그 말이 시끌시끌한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대로 하면은 그것이 기각이 되기가 쉽다. 뭐 하루 이틀 남기고 갑자기 그걸 뭐 인용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러는데, 또 이제 인용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보면은 변호사도 제대로 상의를 해보니까 변호사 측에서 성상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변호사는 항상 성상이 높다 그러죠. 변호사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 뭐 저도 돈을 받으니까 일단 성상이 높다 해야 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모양인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양쪽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성상이 높다. 결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나는 인용돼도 별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어제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회장이 회장이 사퇴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인용이 된다는 성에서는 회장이 사퇴 냈기 때문에 이거는 사퇴를 아예 이번에 인용이 되면은 회장은 아예 이제 사퇴를 낸 상황이니까 원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또 제가 볼 때는 총회가 무효가 되면은,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총회를 위해서 사퇴를 낸 것도 같이 총회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무효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 측에서는 총회를 위해서 사퇴를 냈더라도 일단 사퇴를 한 거는 사퇴 처리가 돼야 되고,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처리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죠. 근데 그건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법을 그런 법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것 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상법 같은 건 좀, 육법이란 게 이제 헌법, 형법, 그리고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육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수백 법이죠. 뭐 각종 법들이 6대 여기 법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막 각 참전 유공자법부터 시작해서 특별법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법을 요즘은 공부하기 힘들죠. 이제 전공이 다 있어요. 변호사들도 전공이 있는데, 상법 전공이 있고 민법 전공이 있고 뭐 또 형법 전공이 있고, 다 전공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전체 다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변호사들은 이것저것 다 취급하지만, 이건 거기가 상법이죠. 상법에 대한 거는 거기가 취급하겠죠. 그간에 잘 되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하여튼간에 그 제대로 지금 월요일 날이면은 그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형준 외 일명이 누군지는 지금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김진태 씨나 뭐 이쪽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 들고요. 월남전 참전자회 채무자 다음과 같이 지정돼서 출석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11시 제310호 법정 여기가 어느 법정이냐면은 출석할 때는 뭐 이런 서면 사건 번호 기재하고 합의부서 심리 사건 번호 법원 사무관 조철훈이가 했는데 310호 법정 대한민국 그래서 서울 남부지법 제51 민사부 남부지법이에요. 남부지법 여기에 이렇게 일단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5일 날 이게 이제 11시에 이제 심지를 하고 아마 26일이나 27일쯤에서 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겠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인용이 됐으면 좋겠고 기각이 돼도 뭐 어차피 사람은 3월 28일 날 회장이 된다 단독으로 된다 하더라도 3월 바로 총회 또 무효 소송 그래 되면 총회 이제 금지가 아니고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겠죠. 총회 무효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번에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4시 반에 이제 그 보건부 장관을 만나달라 이랬는데 보건부 장관보다도 차관을 이제 했는데 차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가 보건부 차관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76년생이야. 우리 아들보다 좀 딸들보다도 어린데 국가보건부 차관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 나왔고 해군사관학교 54기인가 그렇더라고. 2010년도 제1회 위구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해군 대령이라 나오는데 지금도 그 해군 대령으로 현직 대령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천안함 사건 때 그 함장이 그 총을 맞고 죽고 이 사람이 총하면서 다리를 두 개 다 총상을 맞았는데 총상을 맞고도 다리 하나가 아예 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역 대령 재판에서 이제 저기 공상은 현역에 근무할 수 있다 현역으로 지금 대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군본부 인사청 기획부가 있는데 지금 차관으로 오신 거예요. 이 강정의 차관은 이제 장관은 뭐 재산이 35억, 차관 7억이라고 그랬는데 여튼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연평해전 영웅 그러니까 뭐 나이는 어리더라도 연평해전 영웅 보훈차관 고 윤영아 정장에 하늘서 희한이 잘하고 있나 이게 보건부 차관 이해한 아래 텍스트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내 상세한 이해한 보건부 차관 북해전 전날 기동 연습 한번 볼까요? 들어가서 하나 봅시다. 하나 정치 쪽인데 제2연평해전 영웅 이해한 보건부 차관 북해전 전날 기동 연습도 도발 징후 뚜렷했다. 북한 NLL 수시 침범에 무력 충돌이 일으키고 있어 국제에서 NLL 분쟁 수요를 비치게 하는 목적이다. 2002년 22년 전이네요. 제2연평해전에서 참전했던 국가보건부 이완 차관은 북한 경비정이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고수정을 우리 측 고수정을 공격하기 위해 북한군이 사전 연습까지 하면서 도발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2연평 우발적 교전이라고 왜곡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한다. 아주 멋지게 잘생겼죠. 나 젊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차관은 맡기면 안 돼. 그래도 나이 우리 노인네들이 가면 막 장관이 나와서 접대를 해야지. 차관은 배석하고 말이야.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초고속 참수리 357정 부정장으로 참전해 부상됐던 국가보훈부 이한 차관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 보훈청에서 가진 세계 일부와의 인터뷰에서 해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두 개 다 총 맞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은 말이죠. 그냥 제대해도 한 뭐 3급 정도는 다리 하나 날아가면 3급 정도를 받으면은 한 5, 600, 700씩 봉급이 나오죠. 아주 한 6, 700 나오더라고. 1, 2, 3급은 800까지도 나오더라고. 근데도 이제 현역에 근무하면 현역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현역 대령이면 그 나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역에 근무하다가 지금 차관이 돼서 아주 훌륭한 인품이 돈 같은 게 돈보다도 명예 그리고 일에 이게 굉장히 관심 높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후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전후방송에서 지금 이하종 낙선의 원칙하고 뭐 했는데 지금 박수진 부회장이 말이죠. 박수진 부회장이 지금 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분이 부회장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때 강력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내가 볼 땐 장악력이 국장이나 부장들한테 밀려가지고 장악을 못하고 또 다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강력하게 좀 장악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보훈부 차관이 웬 말이냐 강 장관이 나와라 했는데 뭐 훌륭한 차관이라도 뭐 장관이 못 나오면 차관이라도 만났는데 차관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 좀 젊고 용기 있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 장관은 군에다 잘 모르니까 군에 잘 아는 이런 우리 현역 잘 아시는 분 이분을 한 게 아니냐 이래 싶어서 오히려 뭐 잘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두 개 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 두 개 다 이하종 회장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고 그죠? 이하종 회장만 뭘 끌어내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하종 회장이 그동안에 뿌려놓은 잘못해놓은 그걸 전부 정관이나 법이나 이런 걸 막 지 맘대로 고쳐놨어요. 협력관들하고 짜고 그래서 짜고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협력관들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보험법을 아주 여러 가지 했는데 보험부의 묵인 아래서 묵인이나 협력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야 우리 안영준 의원이 안영준 지부장이 올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이완 면담 자료 내일 뭐 월요일 날 이제 면담을 할 건데 이제 내가 면담 자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남부지법 총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잠깐만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모르겠네. 잘 되고 있네요. 총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총액금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은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한 모든 사건의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위반. 뭐 인용 안 돼도 좀 책임 추궁해야지. 인용되면 뭐 책임 추궁하기 하는 게 인용 안 돼도 해야 되죠. 이 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진 건 보훈부 지도감독 관리 기능이 무능한 것이고 무능하지 않다면 카르텔을 조성한 이하종의 예스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같은 보훈부에 에다가 책임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훈부가 전우들의 민원 답변서 동문서답을 하며 절차에도 맞지 않는 228명의 대원들이 사임서 제출도 없었는데 사문서 위조로 공문서 위조가 되는 반복적인 사건으로 정관을 수없이 변경해도 보훈부는 승인해주고 규정을 50점을 변경시켜도 보훈부는 월참 중하에 자율행정의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발언 중
회의장에 쫓겨난 내용이, 저 옛날에 고효주도 쫓겨났는데 이번에 그 안흥준 지부장도 쫓겨났었나 봐요. 2월 19일 본회 제1차 이사회 발언 중 1개월에 2번 총회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며 또한 조기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하니 발언 중 회의장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 인천지부장 김표현, 사무총장 전영호, 서울지부장 김북일, 이사 이사무 4명 중 2명은 나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걸을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해 끌려 나갔습니다. 개끌도 끌려 나갔구나. 이사회 회의장에서 회의 중 이사를 끌어내면 본 이사회는 무효가 되니 접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명은 앞에서 당기고 1명은 뒤에서 밀고 전형적인 각본에 힘으로 밀려 이사회 회의장 5층에서 4층까지 끌려 내려왔으나 다시 올라가러 하니 다시 붙잡아 못 가게 받고 있기에 생쇼를 하셨구만요. 회의장에 내 만년필이 책상에 있고 우산과 다른 서류 물건 내 문 가지러 간다. 그러니 막지 마라. 그리고 이사회가 이사회 자료는 가지고 가게 해야지 막지 말라고 하니까 안금두 국장이 가져다 줄 테니 올라오지 말라 엄포를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팔이 아파오며 물리적 힘을 가하여 끌려 나올 때 팔을 다쳐 1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이때 가서 그 진단서 받아가지고 고소를 했어야지. 에? 집단으로 말이야 폭행한 거 아니야. 왜 2개월 앞당기는 조기 회장 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임박성 형사소추 사건의 사법 처리를 예상하고 조기 회장 선거를 하여 당선된 후 법적 등의 회장이라는 힘으로 법을 기망하기 위한 꼼수로 강행되는 것입니다. 2024 3월 1일 총회는 무효인 원인은 보훈부 박진수 국장의 일탈입니다. 박진수 국장이라는 사람이 24년 3월 6일 총회 일부 행사 마치면 2부 총회 예결산 및 기타 사항이 상정되는 회의에서는 보훈부 차관이 참석해야 하고 개정된 법 진행사항을 숙지하고 오늘 출장 진행사항을 보고 및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훈부에 보고 기록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회의 중 발언권을 달라고 손을 든 대구 지부장 주위를 군복을 입은 자 4명이 원으로 둘러싸인 이자들은 누구이며 총회장의 군복을 입은 자가 협박, 공갈, 폭력, 상해를 입히며 총회 발언권을 물리적으로 막은 이자들은 어찌하여 총회장에 출입하게 되었으며 완전히 무슨 뭐 또한 이 모습을 박진수 협력관 두 눈으로 보면서 총회가 합법적이라고 2024년 3월 28일 조기선거 공고를 인정한 박진수 협력관은 민형상 고소를 당할 것이고 물리적으로 총회를 방해한 군복 입은 자들은 함께 사법기관에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완전 무호천주구만. 23년 7월 24일 이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사업장 폐쇄 안건도 김윤태 시설장 대표를 참석시키라고 하였으나 물리적으로 참석 못하게 해서 막았습니다. 이사회 불법. 24년 2월 19일 본회의 1차 이사회 발언자를 끌어내어 불법 강행한 이사회 불법. 3월 6일 정기총회는 두 번의 불법 이사회를 승인해달라는 총회도 총회 불법. 3월 28일 회장 선거 공고를 2개월 앞당겨 공고를 하였습니다. 절차 위반 불법. 민주주의 발언권을 빼앗은 행위는 무효임을 알면서도 창관인 박진수 기자 이 총회가 합법이라고 24년 3월 28일 조기선거를 강행한 자로서 민형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얘도 아마 봉투 두꺼운 거 받았을 거예요. 뭐 무조건 봉투 하나씩 주는 것 같아. 응? 몇 번 받았겠지. 그때만 받는 게 수시로 올 때마다 받는 거더라고. 옛날부터 뭐 소문 났어요. 응? 봉투 하나가 100이라고. 그 뭐 10년 전부터 소문 난 건데 뭐 요즘은 좀 올랐을지도 몰라요. 3월 28일 조기선거의 문제점. 임원의 임기는 정권과 규정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선거를 2개월 앞당김으로 2개월 미리 지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 대의원 임기가 단축되므로 회장이 바뀌면 전부 퇴사를 하는 구조단체입니다. 회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 지부장, 지회장 다 바뀌죠. 대의원까지. 1년마다 갱신하는 근로자는 조기선거로 2개월 미리 퇴사당하면 1년 퇴직금이 날아갑니다. 또한 회장이 바뀜으로 지부장, 사무국장 퇴직금과 급료가 2개월 못 받는 노동법이 저촉되는 조기선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하고는 좀 관계가 없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피해를 막 크게 입네요. 노동상은 이사회를 총회를 다시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사회는 무효입니다. 카르텔 조성으로 위조 서류를 불법 장행한 보건부 보고 펜앤마이크 강주지사 수집 최승재 의원실 요구자료 안양주차장간 펜앤마이크 조사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공문으로 서른 의원 지원금 출송금
지원 송금한 내용이 나왔나? 이 송금 금액만 나오면은 보행 매트 위조 서류 부정사업으로 보험부 승인해 줄 수 없는 불법 승인. 야, 이거 이런 것도 막 상조의 사기 사건 강서경찰서 기소 의견 난양지청 계류 중. 이게 3년이 된 건데 아직도 이 계류 중이야 이게. 많이 있어. 이상하게 변호사비 엄청나게 쓰나봐. 3월 25일 대구 지부장 안영준 국가보훈부 이의관 차관 기하 제2연평해전 영웅님에게 수익사업팀 복지 심의 송모 최모 노동부 심의위원 회계사 변호사 중앙의 안금도 신동섭 이 사람들이 월권을 보험부 70여 원을 소송해 보험부 위조서류 책임을 물을 것. 야, 뭐 이렇게 엄청난 비리를 가지고 많이 있는데도 이게 똑바라지게 하나만 딱 제대로 잡아도 구속감인데 다들 이게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이 상황에 갑자기 카메라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요걸로 해야 되겠네. 예,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 카메라가 약간 말썽을 일으켜서요.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사고가 생겨서 마치겠습니다. 우선.